전 그때 장보러도 막 무리지어서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의 치안이 참 좋았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잠깐 들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민이입니다. 요즘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시작됐어요. 날씨가 정말 하루하루 굉장히 무더운 날씨의 연속인데요.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 모두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그러니까 작년 여맘때 제가 미국 워싱턴을 다녀왔어요. 살면서 미국에 가게 되리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미국 가면은 하나늘을 이거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 이렇게 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한국 드라마는 몰래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은 우리 동포다라는 생각도 늘 있었지만, 미국만큼은 꼭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미국은 조금 한동안은 먼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왠지 포악할 것 같고, 막 북한에서 교육받은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전에 어학연수를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막히고 어찌어찌 하다가 작년에 워싱턴에 갈 기회를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FSI라는 탈북민들 영어를 가르치는 단체에서 미국에 있는 미 국무부나 주요 기관들에 우리 이제 탈북민들이 미국에 가서 영어 스피치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제가 운이 좋게도 선발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미 국무부에서 제가 영어로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안 되는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제가 해외 노동자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착취, 인권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살면서 뭔가 미 국무부라는 것을 한번 들어가 봤다는 게 참 신기한 경험이긴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를 내가 들어가도 보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것 말고도 뭐 여기저기 뜻깊은 장소도 가봤었고, 여기저기 많이 참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워싱턴을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그 워싱턴을 다녀왔던 그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또 알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에 워싱턴을 뉴욕에서 이렇게 경유를 해서 가는데 공항이 굉장히 추웠어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뭐 맨투맨 정도는 입어줘야 버틸 만한 그런 실내 온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간 친구 중에 무릎 담요를 가져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무릎 담요를 뒤집어 쓰고 돌돌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미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실내에서 보내고 있더라고요. 나시 하나 입고도 전혀 추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나라별로 체질이 달라서 그런 건가? 북한에서 항상 그러면 추위를 안 타는 사람한테 지방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뭔가 그 차이인가? 막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미국에 도착했는데 기본적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양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확실히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것도 너무 재미가 있었는데 일본에 갔을 때도 양이 많지는 않다. 조금은 적었지 딱 적당하다 그냥 이 정도였고 베트남도 딱 적당한 정도. 많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보통 한 1.5인분? 정말 많이 주는 데는 2인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버거를 하나 시켰는데 감자튀김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자튀김 한 명 먹고 버거 한 명 먹어도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인상이 깊었었고 미국의 건물들 되게 든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들이 워싱턴에 있는 건물들이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꽤 많다. 너무 놀랐습니다. 100년이 됐는데 이렇게 끄떡이 없다고? 뭐 물론 그 사이에
보수를 하든 또 새롭게 어떤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든든해 보여서 뭔가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짓는 그런 게 확실히 있구나라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상에 남는 곳이 있는데요. 세 번째 날인가 그때쯤에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갔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갔었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었고, 나름 그래도 역사에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왜 아직까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은 일단 워싱턴에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3층짜리 건물이었고, 좀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1889년 2월에 대한제국공사관이 이제 세워졌는데 당시로서는 제외공간, 미국에 있는 제외공간 중에는 유일하게 독립 건물이었다고 해요. 점이수호 통상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서울에도 이제 미국 공사관이 생기고 미국에도 대한제국공사관이 이렇게 생겨난 건데 거정이 당시 이 건물을 25,000달러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000달러다 하면은 그 당시 한 해 예산의 절반이었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을 했던 거고, 그만큼 거정 황제가 외교 활동에 정말 진심이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청나라 통역이 같이 가서 이중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고 또 당시에는 청나라가 간섭이 되게 심했던 그런 시기였어서 아마 대한제국의 어떤 독립적인 외교 활동을 굉장히 안 입곱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이중 통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한제국 당시로서도 굉장히 생소했고 아마 미국에 있어서도 한국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비를 넘기면서 당시에 그 공사관을 세웠고 1889년부터 1905년까지 16년 동안 정말 활발한 외교 활동을 해왔던 곳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되면서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 건물은 단돈 5달러에 일제가 매입을 했고 강제로 매입한 거죠. 그러고 단돈 10달러에 민간인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미국에서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고 해요. 해방 전에 재미교포들에게는 독립의 상징으로 작용했던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 건물을 찾아오다가 2013년인가 그때 당시 한국 정부가 35만 달러 한국 돈 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을 했고 복원 작업을 거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기부와 헌신이 더해져서 공사관이 2018년에 다시 새롭게 오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미국식의 인테리어와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또 병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참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태극기가 이렇게 크게 걸려 있었는데 당시에는 태극기도 없었어서 점이수호 통상조약을 체결을 할 때 태극기를 만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천에 프린트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흰 천 위에다가 빨간 천을 어려서 덧붙이고 파란 천을 어려서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벽에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선조들이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에 가서 고정 황제의 친서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자료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100년도 더 지난 역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 미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와서 취재해 갔던 그런 사진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가져다가 벽지 색깔도 거기서 정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방 구조도 정말 거기서 정말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때의 모습을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고증을 했다. 덕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디테일했던 거는 2층에 올라갔는데 공사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 휴지까지도 그때 시기에 사용했던 휴지 정말 골동품이죠 한마디로. 그런 걸 비싸게 또 구입을 해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놓기도 했고 네, 참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굉장히 남달랐어요 느낌이. 그러고 우리 선조들은 공사관에서 일을 보면서도 아침이 되면
꼭꼭 이렇게 한국 쪽을 향해서 인사를 드리고 그런 걸 잊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하던 공사관에 이제 같이 나온 어린 친구죠. 어린 분인데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였나 보니까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 특사로 파견된 인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북한에서도 이와 관련된 그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혈분만국회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알거든요.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조선은 일제에게 강제로 침략을 당했다라고 배를 가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참 저한테는 너무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때 신문에 실렸던 그 사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로 이렇게 여기는 식당일 것이다, 여기는 객당일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2층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침실일 것이다, 여기는 사무실일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3층은 그 어디에도 자료가 없어서 3층은 그냥 자료실 같은 곳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그래서 한 3층까지 돌아보면서 나름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에서는 왜 이런 내용을 몰랐을까? 북한에서도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비중 있게 가르치진 않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이 건물을 미국에 어떻게 방치되었던 이 건물을 다시 새롭게 매입을 해서 새롭게 복원하는 과정도 정말 고금이 들어간 건데 어찌 보면 한국이니까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참 한쪽이 너무나 잘 살고 강한 나라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처음에 우리 선조들이 그 땅에 첫 발을 디디고 외교 활동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의 복장이죠. 그런 걸 입고 가고 한복을 입거나 뭐 갓을 쓰거나 이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었대요. 대체 저거는 어디 복장이냐라고. 근데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 미국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라는 미국의 OTT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덕분에 한국 갓이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하고 참 이런 어떤 인식을 드높이는 데는 굉장히 문화의 힘이 정말 강하구나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는데 덕분에 이제는 외국인들도 한국 갓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고 이제 100년 동안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분이 해설을 하시는데 정말 뭉클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북한이었으면 아마 이걸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한 역사를 어찌 보면은 끝까지 그래도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몸부림이었는데 그거를 그동안 전혀 모르고 살다가 그때야 알았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워싱턴이 대마초가 합법인 것 같아요. 갔는데 거리에서 약간 처음 맡아보는 그런 냄새가 났는데 옆에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이게 대마초 냄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하고 거리에서 이렇게 핀다는 건 아마 합법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밤에는 나갈 때 혼자 나가지 말고 꼭 둘 이상 같이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뭐 물론 저희는 이제 여행을 간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몰라서 저희가 그냥 더 노파심에 더 바들바들 떠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총기가 합법인 나라잖아요. 저 밤에 가다가 어떻게 시비가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여자들끼리는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 그때 장보러도 막 무리지어서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의 치안이 참 좋았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잠깐 들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그 느낀 점도 많았던 게 미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에 걸맞게 다양한 패션, 다양한 인종,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진짜 제가 어떤 옷을 입든 간에 뭔가 어떻게 보이지가 않겠구나. 아 그냥 저거는 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그냥 입고 있던 어떤 꽃바지를 입고 나갔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아 그냥 어떤 패션의 한 종류 이렇게 보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행할 만한 곳은 없잖아요. 정부 기관 청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미국을 가게 된다면 뉴욕이나 LA를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정말 입국 심사가 너무 길어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건데, 뭐 좋고 나쁘다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그 하노이 영상에서도 여행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그 나라의 어떤 문화겠죠. 근데 진짜 그 입국 심사 하는 데만,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환승을 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추나 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갔거든요. 굉장히 입국 심사가 오래 걸려가지고, 아, 이거 한국이었으면은 진작에 끝나고도 남았을 텐데, 한국이었으면 지금쯤 이거 다 끝내고 들어가서 지금 식사하고 있을 시간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제가 대표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그렇지 너무 오래 걸리지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참 그걸 보니까 또 빨리빨리의 문화에 어느 순간 저도 굉장히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작년에 워싱턴에 다녀왔던 소감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뭐 감히 나서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북한에서 태어나서 외국이라는 거는 한번 가보지 못했던 제가 우연치 않게 몰타라는 곳에 가게 돼서 거기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자유를 제대로 맛보게 되고,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이 어쨌든 제 머릿속에서 완전 사라질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을 비추어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뭔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북한에서 살다 온 저에게는 미국이 이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본 저에게는 미국이 또 이런 느낌이었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에도 나름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미국에 가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들러보게 되면 저랑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꼭 그럴 수 있기를, 북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유가 펼쳐지게 되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